성장은 지속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호영입니다. 오늘은 통신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을 좀 볼 건데요. 일단은 5G에서도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에서도 1위 사업자라고 합니다. 2021년 연결 순이익이 19조 8천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1분기도 지나진 않았죠. 일단 5G 가입자 증가폭의 확대에 따라서 MNO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SK 브로드밴드의 두 자릿수 성장 등 자회사 영업수익 기여도가 38% 정도로 확대가 될 전망이다. 2021년 말에 5G 가입자 수는 한 1000만 명 정도로 증가해서 5G 비중이 33%로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2021년 1월 기준으로 동사의 5G MS는 약 46% 정도로 상용화 초기 35% 대비 15% 정도 이상 상승을 했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섬회선 증가에 이끌고 있는 이제 사물 인터넷 점유율 역시 37% 정도로 1위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SK텔레콤의 자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죠. 윈스토어라든지 그 ADT 캡스 이거 보안업체죠. 11번가라든지 SK 브로드밴드 등 자회사 상장을 차례대로 추진하고 있어서 자회사 상장과 무선통신 사업 부분이 분리되는 시점에 자회사의 가치가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죠. 요게 자회사에서 지금 여러가지 회사가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되는 거고요. 지금 단순하게 보이는 것만 해도 4개의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상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SK 텔레콤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뭐 별거 없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변곡점 라인에서 이런 지금 변곡점 라인의 끝자락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지수가 밀리기 때문에 조금씩 밀리고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라인은 매력적인 자리다. 여기서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양봉이 뽑아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이 라인을 여기를 이 매물이 쌓여있는 이 라인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추세를 이런 식으로 돌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크게 움직이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 변곡점 라인의 끝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루 이틀 정도 음봉으로 민다라고 해서 그게 뭐 크게 걱정이 될 만한 자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도망쳐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좀 KT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2021년 영업이익 개선폭이 확대가 될 전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2021년 영업수익이 한 24조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5년 연속 하락했던 무선 ARPU가 2000년도에 조금 증가를 했죠. 1.9%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5G 신규 가입자 중 콘텐츠 구독 상품 결합해서 초이스 요금제의 비중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초이스 요금제의 경우 이제 기존 슈퍼플랜 요금제 대비 한 10에서 30% 높게 책정이 돼갖고 추가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네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겠죠. 변화하는 KT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유무선 통신의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고 디지코 기업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된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B2B 사업 성장은 견인하고요. IA 또는 DX의 두 자릿수 성장이 2021년도에 지속될 전망이다. AI 솔루션 적용처를 확대해서 B2B 비즈니스 모델로 장착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DX 플랫폼 등을 출시하면서 뭐 ABC 뭐 이런 거죠.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 다음에 AI를 중심으로 해서 B2B 사업 성장을 본격화할 양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장 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도 본격화하고 있고요. 최근 부실 기업의 정리와 함께 미디어 콘텐츠 역량 강화를 위해서 KT 스튜디오 지니를 설립을 했는데요. 뭐 제작사, IP, 유통, 방송, 광고, OTT 등 그룹사가 시너지 창출하면서 미디어 콘텐츠 사업에 가치를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거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KT랑은 연결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자,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는 상태예요. 이 라인대를 돌파했어요. 그쵸? 이 라인대를 돌파하고 지금 눌림을 받으면서 크게 밀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지금 당장 강력한 저항 라인을 설정을 하겠다 라고 좀 보는 거겠죠. 지금 얘의 차트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이 라인을 지금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여기에 있던 물량들을 지금 얘네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올라온다 싶으면은 1년 전에 매수해서 물려있던 회원님들, 다른 주주님들이 여기서 물량을 던지면서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역대급 거래량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게 여기 있는 물량들을 좀 정리하면서 올라오는 양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눌림이 받는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레벨업 한다라고 하면은 이 영역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 얘가 여기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이슈라든지 특별한 악재가 없을 경우에는 주가가 여기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인 끝자락에서 그 다음에 요 라인까지는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조금 공격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뭐 특별히 잘못된 위치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진입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아직 이 종목에 대해서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조금 더 성장이 좋아 보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종목을 이 라인 안에서 잡아 들어가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깊게 눌린다라고 예상했을 때는 여기까지는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보수적인 관점으로 조금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영역대에서 내가 조금씩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면은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네, LG U 플러스인데요. 2021년도에도 성장은 지속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래전에 이제 막 핸드폰을 개통을 할 때 우리가 많이 했던 거는 SK요. 그 다음에 KT였고요. 그리고 KT. 그 다음에 요즘 그 LG가 조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겠죠. 자, 일단은 2021년 연결 수익이 14조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이 1조 정도 되고요. 될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일단 5G 가입자가 순증폭 확대와 고가치 사업의 중심에 IPTV 가입자 증세가 유지가 되면서 유무선 사업 외형 성장이 고르게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과의 파트너십, 그 다음에 MVNO 가입자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던 점도 뭐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경쟁 완화를 비롯해서 5G만 공동 투자 등 비용 절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요. 2021년에도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021년 말에 5G 가입자가 530만 명 정도로 좀 보고 있죠. 확실히 SK보다는 조금 적은 숫자네요. 많이 적은 숫자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콘텐츠와 세그먼트 공략. 이게 중요하거든요. 동사는 콘텐츠 경쟁력과 가구 단위의 세그먼트 공략이 우선으로 한 MS 확대와 추가적인 ARPU 상승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존 5G 요금제 넷플릭스, 그 다음에 초등나라, 구글 패키지와 그 다음 AR 글래스 등을 결합해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넷플릭스가. 여기에다가 또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디즈니 플러스 이거를 다시 지금 뭐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만약에 이것까지 지금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SK라든지 KT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마블 영화. 그 디즈니가 마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디즈니 플러스에 이 마블 드라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20, 30대, 초등나라는 30에서 40대,
그 다음에 구글 패키지와 AR 글래스는 얼리 어댑터의 유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또한 유선에서는 U 플러스 TV와 킬러 콘텐츠인 아이들 나라, 그 다음에 브라보 라이프와 팩케어, 그 다음에 스마트 홈 등 초등 연령층, 중장년층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K라든지 KT보다는 이런 쪽으로 좀 공략을 많이 하고 있는 게 LG U 플러스입니다. 물론 5G도 중요하고 무선이라든지 유선,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전화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은 이런 통신사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로 해야 된다고요? 콘텐츠 쪽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AR이라든지 VR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상, 요즘 메타버스라고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가상현실, 그 다음에 또 많은 콘텐츠들, 지금 넷플릭스로 인해서 KT라든지 SK보다는 LG U 플러스가 콘텐츠 면에서는 우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21년도에도 스마트홈과 모바일을 통합한 가구 단위의 세그먼트가 세분화될 것이다. 이는 유무선 가입자들의 락인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차트가 움직였던 부분인데 지수가 무너지면서 같이 좀 하락이 됐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크게 밀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맞추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추세를 유지가 되면서 이 밑에서부터 잡아 들어가도 되는데 오히려 더 깼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내가 공격적인 접근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잡아 들어가는 게 맞고요. 내가 좀 보수적인 영역을 좀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 추세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부터 잡아 들어가는 게 보수적인 영역입니다. 주가가 한참 막 올라갔을 때에는 여기는 공격적이고 여기는 보수적인데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이 지지 라인을 이탈을 했을 때 공격적인 역할은 여기고요. 보수적인 역할은 이 지지 라인을 돌파해서 다시 한번 이 안으로 안착이 됐을 때 여기를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보수적인 것과 공격적인 것은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그 주가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요런 모습이잖아. 요런 모습이고 지수 때문에 좀 밀렸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여기서부터는 조금 잡아 들어가겠다. 이 영역대에서는 조금 잡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회복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지수 눌림이 끝나고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여기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다가 어떠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돌파하는 이런 패턴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느 영역대? 공격적인 영역대, 내가 여기를 돌파해서 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보수적인 영역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하시는데 조금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HBTV1004 입력을 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를 클릭을 하시고 저희 쪽에 참여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 상담 진행이 될 거고요. 혹시 상담하는데 이상한 내용으로 상담이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혹시 거기가 4층 채널이 아닌지 꼭 확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받는 일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장중 라이브 방송반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장중에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정 대표님께서 주가의 원리라든지 교육을 해드리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매매를 하게 될 거예요. 오래 걸리는 매매가 아니고요. 단기 매매입니다. 0일에서 상거래일 안에 정리가 되는 매매 진행이 될 거니까 참고하시고 시초가 매매, 장중 매매, 종가 베팅 다 진행을 합니다. 진입하면서 왜 진입을 해야 되는지, 매도하면서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방송반이라든지 아니면은 요런 거 좀 보시면은 저희가 요런 거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남성이라든지 시장이 떨어지건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시장이 떨어져도 오늘 상승하는 종목을 잡아서 단타, 단기 이런 식으로 좀 집중을 할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짤막하게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